부동산 값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면 어느 지역, 어느 동네가 좋을지 만일 인공지능 AI가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쉽지 않은 과제에 도전한 부동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집값을 예측하는 모바일 서비스 부동산 리치고를 선보인 데이터노이즈입니다. 데이터노이즈. 이 서비스를 개발한 김기원 대표 모시고 데이터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이 데이터노이즈예요? 데이터가 안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회사 이름을 이제 데이터노우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회사입니까? 쉽게 말하면. 아, 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가격 데이터, 입주 물량 데이터, 미분양 데이터, 또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인덱스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빅데이터화 시키고 그래서 향후에 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이제 어떤 데이터로 예상을 하고 또 AI 기술까지 해서 4년 뒤에 아파트 가격 예측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 네. AI를 동원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 AI 기술이 지금 여기에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이제 저희가 AI 모델이 현재 저희 리치고 서비스에 두 가지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아직은 이제 리치고 이 AI 미래 예측의 적중률이 예. 저희가 이제 과거 시계열로 분석을 해봤을 때 아직은 60% 초반 정도 됩니다. 60% 초반.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예를 들면 이제 AI를 이제 안경이라고 네. 비유를 한다라면 시력 한 2.0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시력이 한 0.5, 0.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0.5, 될 것 같습니다. 0.6이면 미래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네.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AI로 예측을 지금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 아직은 그냥 조금은 재미삼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AI 미래 가격 예측보다 훨씬 더 좀 더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게 뭐냐면 바로 투자 점수예요. 투자 점수? 네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네. 지금 투자 점수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통계가 네. 어느 정도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네. 어느 기간 정도 통계를 확보하는지 왜냐하면 그 네. 통계에 따라서 전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예, 활용하는 맞습니다. 통계 기간 네. 어느 정도 돼요? 네. 부동산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과 예. 또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게 2003년, 4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대략 한 17년, 18년 정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AI 미래 가격에 참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그 통계 활용하는 통계가 종류도 굉장히 많겠네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가격 데이터, 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공급을 나타내는 입주 물량 데이터, 그리고 특정 지역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미분양 데이터,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 인구와 세대 수가 어떻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또 이런 데이터,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 또 이런 데이터.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 이거를 빅데이터화 시키고 이걸 가지고 AI 미래 가격 예측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경제 관련, 특히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네. 뭐 정부 정책도 하나의 어떤 뭐 통계라고 할 수 변수로 들어갑니까 그게? 정부 정책도 현재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시력 0.5, 0.6 정도로 예측한다는데 네. 뭐 그래도 네. 0.1, 0.2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네. 한 4년 후 예측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게 투자 점수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투자 점수는 뭐고 또 네. 무슨 점수가 또 있습니까? 투자 점수, 그러니까 이 리치고 이 앱이 기존의 부동산 서비스와 다른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과연 내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투자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지 떨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지를 중요한 거지, 그게.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투자 점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는 또 실거주에 대한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 이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인지 또 살기 좀 별로 안 좋은 아파트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거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쉽게 저희가 하나의 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별 아파트에 이제 저희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 뭐 특정 아파트에 뭐 투자 점수 데이터, 투자 점수. 거주 점수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거주에는 뭐 어떤 지하철 교통성, 그다음에 중학교 학군, 초등학교 접근성, 뭐 세대 수, 그다음에 얼마나 새 아파트인지, 뭐 브랜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거주 점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투자 점수와 거주 점수가 있고 네. 또 그냥 미래 4년 후 가격을 네, 예측하는 4년 후 게 미래 있잖아요. 가격을 예측한 AI 모델이 현재 두 가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AI 개발도 계속 좀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일주일 안에 이제 리치고의 새로운 또 AI 모델이 현재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4년 후 예측 가격이 뛰게 나오는 거, 네. 그다음에 투자 점수가 아주 좋게 나오는 거, 네. 또 거주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 이런 데를 그렇죠.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본다면? 예, 예, 금방 제대로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투자 점수도 좋으면서 네. 거주 점수도 좋으면서 거기에 AI로 미래 가격 예측까지 좋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아파트는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네. 실제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게 점수가 정말 어떤 건지 네. 어떤 좀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그래요? 여기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아파트 거주 점수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 점수 랭킹.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거주 점수가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냐면 지금 나오네요. 네, 예, 거주 점수.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94.27점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 가장 좋은 아파트로 나오고요. 전국 전체를 통틀어서 조사한 겁니까? 요거는 서울만 현재 서울만. 서울만.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크루 리버파크고요. 네. 세 번째가 헬류시티, 네 번째가 반포 서밋.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연 이 아파트가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희가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거주 점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 점수도 저희가 있는데요. 투자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좀 될 만한 아파트들의 투자 점수와 이제 거주 점수를 또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아크루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점수가 41점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예, 아크루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요. 41점이면 낮게 보는데 점수가 그게 안 무슨 좋은 거죠. 예, 하위 9%입니다. 즉 지금 이제 아크루 리버파크를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타이밍이 좋지 않은.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가 하위 있는 거고요. 9%라 그러면 네. 쉽게 말하면 저기는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거주 거주 점수는 점수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즉, 좋잖아요.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여서 거주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만 지금 당장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마는 더 투자 점수가 낮네요. 운만은 투자 점수가 더 안 좋죠. 재개발을 앞두고 네, 있는데 그렇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거주 점수도 조금 낮고 네, 맞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43.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43점인데요. 네. 그나마 이제 아크루 리버파크는 은마보다는 조금 더 투자 점수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위 17%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나 아크루 리버파크는 은마 아파트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그렇게 데이터로 그렇군요.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점수들이 네. 지금 조사해서 오셨는데 네. 어떤 환경 변화가 되면 점수도 바뀔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에 바뀌죠.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까? 예, 점수는? 수시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면 저걸 해보면 좀 네. 가늠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네. 뭐 거주 네. 점수 중에서 네. 뭐 거주 환경, 네. 뭐 학군 이런 것도 다 지금 예.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학군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요 자료에는 또 학군 저희가 리치고에는 랭킹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투자나 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랭킹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목고 진학률 요 랭킹 자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요거는 뭐냐면 예. 서울에서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중학교가 어딘지를 데이터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진학할
예측하는 게 학생 수가 딱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그렇죠. 쉽죠. 근데 일반인들이 예.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금 특목고 진학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저순서대로 것들을 됐다? 대원국제중학교나 영국제중학교 예. 그리고 이 아파트 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또 리치고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학교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서울대 진학률.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 또 학군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서울대 진학률. 데이터로 보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재학생의 이제 43.2%를 이제 서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굉장히 네. 이제 학군이 좋은 고등학교고 이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예. 데이터로 저희가 만들어놨죠. 국립국악고등학교 네. 6번째나 되는데 네. 저기도 지금 강남에 있는 거죠?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도 그렇죠? 개포동에 있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예,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서울대를 진학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 환경 모든 걸 통해서 점수를 냈는데 네. 아까 이 가격 4년 후 예측하는 그 가격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가격을 네. 그것도 아파트 뭐 단지 개별 아파트별로 다 됩니까? 예, 개별 아파트별로 다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시력이 0.56 예, 되니까 조금 그렇기 때문에 AI 미래 가격은 조금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AI 미래 가격보다는 투자 점수를 훨씬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개별 아파트 말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봐서 네. 우리 전국 부동산 또는 네. 수도권, 서울로 봤을 때 네. 현재의 수준, 이 데이터가 말하는 현재의 수준은 네.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수준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위험한 국면. 네, 네. 어떻게 데이터로 나올까? 그건 위험한 국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과연 과거의 데이터인 데이터로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예측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2018년, 19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던 빅데이터 부동산이란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에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예. 시도별로 전망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중에 세 곳은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6곳은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지금 2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다 맞았습니다. 그래요? 올라간다라고 했던 서울, 대전, 전남은 전부 다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내려간다라고 했던 6곳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제가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이라는 두 번째 책이 바로 얼마 전에 출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시도별 전망이나 지금이라도 내 집을 사면은 좋을 지역이 어딘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놨는데요. 지금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미분양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 미분양이 굉장히 작고 향후에 입주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적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른 데이터들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요.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이 예,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높다. 예, 이것들은 데이터로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이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는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도 없죠. 예. 이거는 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난 17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봤을 때 지금 사시는 거는 역사적으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17년 동안 가장 버블의 구간에 있을 때 사시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네. 예, 지금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어떤 서울이나 예. 주요 고평가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올해 이제 중순 6월 달서부터는 어떤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그렇죠. 심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올해 중순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뭔가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네, 뭔가 변곡점이 변곡점. 나타날 거라는 예.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오랜 기간의 대세 상승의 흐름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차 에너지가 약해지는 그런 예.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각종 부동산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보니까 조금은 근거가 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상당히 그 투자에는 네.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리치고 앱에 있는 그런 개별 아파트의 투자 점수를 좀 많이 보시고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이터를 망라해서 집값을 예측하는 모델 리치고를 개발한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